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4월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3월 마지막 날은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만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1.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첫날에 2,50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고요. 또 코스닥은 2.7% 급등이 나오면서 700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도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까지 이쪽 관련주의 흐름이 나름대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만 눈에 띄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았고요. 하지만 2차원지 관련주만 파란불이 들어온 곳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코스피에 많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4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심하기 이른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별다른 변동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1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고 약 3일 동안에 4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우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소폭이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역시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파란불이 들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펩트론, 카카오,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현대미포조선, 알테오젠, 현대중공업, 파마리서치,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로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었지만 다행히도 종가상으로 많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1% 빠졌고요. S&P 500은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 반등이 나왔고요. 반면에 또 반도체는 0.3% 파란불이 들어왔고 역시나 어제도 가장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를 지금 보시면 일단 분봉으로 볼게요. 우선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까지도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꽤나 많이 나왔었고 물론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1%가 나왔지만 이 정도면 전날과 거의 비슷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물론 며칠 동안의 시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이틀 뒤부터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당일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면 이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이너스 2%에서 그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부터 시행이 되는 미국의 상호 관세 그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어쩌면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고 대만은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0.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다행히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많은 수출 기업 쪽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등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제와 달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이쪽은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어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다면 2차원지 업종들은 굉장히 힘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정말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또 국내 증시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부동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가장 즐겨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지난 2021년 당시 많은 부동산 가격들이 신고가를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23년까지는 또 부동산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다시 또 부동산이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지역이 있고 또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반도 만회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질 때 그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반면에 오늘처럼 다시 만회하는 시장에서는 얼마나 그 업종의 회복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2차원지 관련주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몇몇 바이오 업종들 그쪽은 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모두 다 빠질 수가 있지만 오늘처럼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얼마나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업종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관심도가 높은 업종인지 그런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3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반도체는 반등을 했고 철강 수출은 뚝 떨어졌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반도체도 이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수출 동향이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20년 동안의 수출 데이터하고 또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추이 그게 얼마나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찾게 되면 다시 보여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결론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40% 이상이 바로 수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출이 좋아진다면 주가 상승률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분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지난 8월쯤이었나요? 그 전까지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출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12월부터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수출은 이번 1월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난달까지 계속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 동향에 대해서 조금은 참조를 해볼 수가 있다면 코스피 코스닥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3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늘었다는 것은 반등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같이 반도체 업종이 모두 빠졌지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출 동향과 함께 국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어제 분명히 추세를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 추세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내 시장을 살펴볼 것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잡혔죠.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됐고 직접적으로 그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시장은 목요일부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어떤 시장의 큰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항상 시장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 국내 시간으로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일 그게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굵직한 이벤트가 이번 주 말일쯤에 모두 종료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재료들은 모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면 재료 소멸 시점에 머지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은 후자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의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고 또 오랜만에 하나그룹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도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죠. 로봇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개발에 손을 잡았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때문에 협력사로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 필히 이 부분은 신경 써보시고요. 이번 달도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